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저의 강의 패키지를 모두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은 다 저와 함께 해보셨을 테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실 만드는 패키지도 함께 쭉 해보셨을 텐데, 이번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존의 강의가 조금 더 웹툰 작가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스케치업을 활용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한 강의였다면, 이번 강의는 아무래도 조금 더 웹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웹툰 작가나 웹툰 작가 지망생이라고 한다면 이 스케치업 모델을 웹툰의 배경으로 사용하기 위해 활용을 했을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직접 활용하는 게 아니고 꽤 다양한 종류의 어떤 팁이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강의를 뺀 이유는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강의를 마련하게 됐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죠. 지금 보시면 눈앞에 보여있는 이 교실이 저희가 지난번 패키지 때 만들었던, 지난번 강의 때 함께 만들었던 교실이고요.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뭐 아파트라거나 펜션이라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배경용 모델링을 함께 따라 만들어보는 방식의 강의들을 업데이트를 할 텐데, 일단 지금 최초로 업데이트된 교실 버전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보시면은 문 손잡이에 요 둥근 곡면 같은 경우에 굉장히 3D 느낌이 나고 있죠. 여기. 그리고 의자나 벽면을 보셔도 그림자를 제가 지금 안 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음영이 지면서 전반적으로 3D 느낌이 납니다. 이걸 그대로 만화에 적용을 시켰을 때는요, 2D로 그린 나의 어떤 그림 원고, 인물 그림하고 좀 이질감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색조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점이 나와요. 반면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비슷한 모델의 다른 교실 모델인데, 이건 이제 웹툰 원고용으로 제가 보정을 한 후반 보정 후의 작업입니다. 훨씬 더 웹툰 원고에 걸맞은 그림이 됐죠. 이걸 그대로 적용한 게 이제 이런 예시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인물하고 뒤에 배경하고 색조라거나 여러 가지 뭐 분위기나 스타일이 크게 이질감이 없게 합성을 한 케이스고요. 이거 제가 직접 그리고 있는 닥터 프로스트의 원고 중에 한 장면이에요. 배경의 복도인데요. 여기서 인물을 합성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과 배경관의 이 색조라거나 채도라거나 여러 가지 톤 같은 것들이 좀 일관적으로 크게 이질감이 안 들도록 합성이 되어 있죠. 뭐 이거 보셔도 이거 예전의 예시인데요. 보시면 스케치업 모델링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확하고 활용한 케이스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후반 보정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건 좀 다른 예시죠. 원고에 활용한 건 아니고 일러스트 같은 것에 한 장짜리 일러스트의 스케치업 배경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예시인데, 요건 좀 달라요. 이것도 이번 강의의 후반부에 가면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가 다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건 여러 가지로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요. 보시면 그쵸? 뭐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좀 더 고퀄리티의 배경인가 하실 수도 있을 테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의 후반부에 알려드릴게요. 요건 또 다른 예시죠. 배경에는 스케치업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품의 스케치업 배경이 들어갔죠. 이때에도 또 다른 종류의 노하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강의에서 다뤄볼 겁니다. 뭐 정말 이 만화 배경으로 쓰인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그 다양한 스타일들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케치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을 포토샵이라거나 후반 작업을 통해서 보정을 해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을 만드는 것일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D 모델을요, 만화 배경으로 쓰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스타일로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케치업은 여기 상단 메뉴에 파일에 보시면 있는 내보내기라는 명령을 통해서 2D 그래픽, 즉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JPG라거나 PSD라거나 이런 2D 그래픽이죠. 그런 그래픽 2D 그래픽, 그러니까 3D 모델이 아닌 그림 파일로 추출한다, 내보낸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내보내기 영문판에서는 익스포트인데, 요 명령어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화면 그대로를 2D로 찍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그 프린트 스크린처럼 현재 눈에 보이는 요 화면을 찍어내는데 요 주변에 있는 요 창이라거나 이런 메뉴 같은 것들은 빼고 요 안에 있는 요 이미지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간단히 해보죠. 내보내기에 투대 그래픽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디로 뭐 내보낼 거냐 이렇게 나오죠. JPG 이미지도 있고요. PDF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PNG도 있고요. 이 중에서 근데 보시면 PSD가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 없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편집을 하고 포토샵에서 다루려면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포토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레이어를 따로 뽑아내야 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첫 번째,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양쪽 끝에 이런 이 계단실까지 다 구현해낸 그런 배경이죠. 자, 첫 번째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내가 배경으로 쓰고 싶은 종류의 구도나 앵글을 먼저 잡아야겠죠. 내 배경에 만화 원고에 어떤 컷에는 어떤 배경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적당한 앵글을 잡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기본편에서 배웠듯이 마우스의 이 휠을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배경을 잡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마우스의 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어떤 뭐 벽 사이에 끼거나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문 사이에 끼거나 벽 사이에 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스크롤을 굉장히 많이 해도 겨우겨우 빠져나오거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줌인 줌아웃 즉 마우스 휠을 움직일 때는 이 앞에 무슨 물체가 사물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뚫고 들어가면 어때요? 이 마우스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점을 향해서 줌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먼 곳을 향해서 줌인을 하면 훅 하고 가지만 벽 같은 걸 향해서 가자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 느려지죠.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만화의 배경에 쓰기 위해서 일단 건물 안 같은 곳에 이렇게 건물 내부 같은 데 들어온 다음에는요. 마우스 휠을 눌러서 줌인 줌아웃 하지 마시고 요 왼쪽에 있는 큰 모델들 도구들 중에서 요 도구들 꺼내는 방법 잊으시는 분들 계시면 과거의 그 기본 도구편 보시면 아시죠? 상단면이 보기에 도구 모음에 큰 도구 세트 요 큰 도구 세트가 여기 왼쪽에 있는 도구들이죠.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요쪽에 있는 도구들이 만화 배경으로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요 발자국 모양 누르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발로 변했어요.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게임하듯이 걸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걸어가시다가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벽을 못 뚫어요. 네, 벽을 못 뚫습니다. 쭉 가다가 아이고 하면은 줌인을 하면은 뚫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벽을 못 뚫어요. 그래서 벽 사이에 끼거나 어떤 벽을 뚫고 나가거나 하는 일 없이 내가 원하는 앵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 이 앵글이 좋아. 이 앵글이 괜찮아. 하고 잡으셨으면 이 상태, 즉 발자국 형태의 이동 툴을 상태에서는요.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 바로 여기 있는 눈, 요 둘러보기 도구로 바뀝니다. 그 자리에 선체로 이렇게 시야를 바꾸는 거죠. 기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어떤 공간에 여기 첫 번째 카메라 위치 지정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그 점에 인간의 눈높이에 해당하는 높이로 자동으로 섭니다. 그 다음에 발자국 이동 툴로 걸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죠?